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지요. 일제강점기와 전쟁, 산업화의 먼지바람, IMF의 찬설이, 그리고 손바닥 안에서 세상이 출렁이는 이 스마트폰 시대까지 모두 지나왔습니다. 시대는 이토록 격렬하게 변했는데 이상하게도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남의 눈 말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늘 두려웠지요. 혹시 내가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 학생이 나를 얕보지는 않을까? 동료 교수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때는 그것이 성실함이라 믿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라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100년을 살고 보니 그 불안의 절반 이상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오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전쟁통에서도 굶주림 속에서도 사람들은 결국 자기 문제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회의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나를 비웃었는지 그런 것들은 며칠 지나면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들은 나를 평가하느라 바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버티느라 숨이 찼던 겁니다. 요즘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을 보면 젊은 날에 내가 겹쳐 보입니다.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체면, 직장의 자리, 은퇴 후의 명예까지 사회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직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남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아직 쓸모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그러나 내가 장례식장을 수없이 다녀보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평판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따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남기지요.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살았다. 혹은 남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걸 못 해봤다. 그 차이는 놀라울 만큼 큽니다. 내가 50이 되던 해 한 동료가 승진해서 밀려났습니다. 그는 몇 달을 밤잠을 설쳤지요. 사람들 눈을 피했고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아무도 그 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사건에 묶여 있었지만 세상은 이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기억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람의 불안은 대부분 타인의 머릿속에 집을 지으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머릿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넓지도 깊지도 않습니다. 다들 자기 사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식 걱정, 누군가는 건강 문제, 누군가는 빚 때문에 밤을 새웁니다. 그들이 우리를 오래 곱씹을 여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체면은 젊은 날의 옷과 같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진다. 남에게 맞추어 산 옷은 결국 나를 조입니다. 100년을 지나보니 체면을 지키려 애쓴 시간보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시간이 더 아깝더군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오늘 밤 자기 걱정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을 비난한 그 사람도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누군가의 평가를 두려워하며 숨을 고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인생의 절반은 남들에게 괜찮아 보이기 위해 애썼고 나머지 절반은 그 노력이 헛되었다는 걸 깨닫는 데 썼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조금 더 일찍 깨닫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기억할지보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105해를 살며 내가 확인한 단순한 진실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욕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나는 수십 년 동안 강단에 서며 수천 명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자리에 오른 이들도 있고 조용히 지방에서 교편을 잡거나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마음의 평온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제자는 대기업 임원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인터뷰가 실렸고 동문회에서는 늘 그가 중심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늦은 밤 그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늘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기분입니다. 성과가 조금만 떨어져도 사람들이 등을 돌릴까 두렵습니다. 그의 눈은 번듯한 직함과 달리 지쳐 있었습니다. 박수는 많았지만 잠은 깊지 않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제자는 큰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소박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는 늘 단정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하루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보다 오늘 내가 무엇을 배우고 누구에게 친절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평범했지만 나는 그가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인간을 관찰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칭찬이 오늘의 무관심으로 바뀌고 오늘의 유행이 내일의 촌스러움이 됩니다. 우리는 마치 움직이는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궁수처럼 끝없는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불안과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잘 정리된 순간만을 보며 자신과 비교합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남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당신의 일상을 비교하지 마라. 그러나 그 유혹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여러분은 사회적 책임이 무겁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며 직장에서는 후배와 상사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박수를 원하게 됩니다. 인정은 잠시 우리를 안심시켜주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갈증을 단 음료로 달래는 것과 같지요. 순간은 시원하지만 곧 더 목이 마릅니다. 나는 50대 후반에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학계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가 무산되었고 내 판단을 의심하는 시선이 따랐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사람들의 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습니다. 저 미소는 비웃음일까? 저 침묵은 경멸일까? 그러나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른 이슈로 바빴습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은 사건이 아니라 체면이었구나. 노년에 접어들며
더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묶인 삶은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가면을 오래 쓰면 얼굴이 굳습니다. 억지 미소를 반복하면 마음이 메마릅니다. 집으로 돌아와 홀로 앉았을 때 밀려오는 공허함, 그것이 바로 타인의 무대에서 하루 종일 연기한 대가입니다. 인정은 필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정은 양념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양념만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면의 기준이 서지 않은 채 외부의 평가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배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105해를 살아보니 가장 불쌍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남의 눈을 텄느라 자기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둔 이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였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남의 무대에서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관객석을 비워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삶은 공연이 아니라 여정이니까요. 나는 예순이 넘어서야 비로소 내 안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바빴습니다. 강의 준비, 연구,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 겉으로는 충실한 삶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나 자신과 오래 마주 앉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지면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고개를 들었지요. 나는 정말 만족하는가? 이 길은 내가 원한 길이었는가? 사람은 내면이 허전할수록 더 큰 박수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제자들 뿐 아니라 나 자신을 통해 확인한 사실입니다. 젊은 교수 시절 나는 학회에서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질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 혹시 이번 평가는 과대평가가 아니었을까? 인정은 잠깐 나를 들어 올렸지만 곧 다시 제자리로 떨어뜨렸습니다. 노년에 와서야 나는 알았습니다. 내 안이 단단하지 않으면 외부의 박수는 바람과 같다는 것을 잠시 나를 부풀리지만 곧 다른 방향으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평가 없이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40대, 5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묘한 상실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의 위치가 예전 같지 않고 자녀는 점점 독립하며 부모의 병화는 현실이 됩니다. 역할이 흔들리면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더 간절히 묻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입을 빌려 확인받으려 합니다. 나는 70이 넘은 어느 날 한 제자와 산책을 하다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은퇴가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릴까 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우리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네. 그러나 자네는 자네를 평생 기억하게 될 걸세. 그가 잠시 멈춰섰던 표정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이름표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부장, 대표, 교수, 부모.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이름표는 하나씩 떨어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를 지탱해 줄 것은 결국 내면의 기준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젊은 날 나는 허영을 자존심으로 착각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높이 평가해주면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살고 보니 자존심은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가볍게 대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면 타인의 평가가 조금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에는 시간이 압축되어 흐릅니다. 하루가 짧고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이 나이가 되니 명예도 비교도 경쟁도 희미해집니다. 대신 이런 질문이 또렷해집니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는가?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내 마음을 반복해서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다면 그 삶은 이미 성공한 삶입니다.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남의 평가 없이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이든 산책이든 조용한 음악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당신이 역할이 아니라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둔 채 살아온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내면이 채워지면 박수는 덤이 됩니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바꾸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이 질문이 당신의 무게중심을 서서히 안으로 옮겨줄 것입니다. 이제 나는 105세 나이로 무게중심을 바깥에서 안으로 옮기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창한 결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여러분께 몇 가지를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오래 산 사람의 부탁으로 들어주십시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젊은 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능력이라 여겼습니다. 약속이 많고 전화가 자주 울리면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의 말에 흔들립니다. 둘째,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지나친 친밀함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오랜 친구라 해도 서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서로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몫을
상대는 상대의 몫을 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나는 이를 따뜻한 거리라고 부릅니다. 차갑지도 과도하게 밀착되지도 않는 거리. 그 거리가 오래 갑니다. 셋째, 침묵을 연습하십시오. 젊은 시절 나는 나를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오해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기준으로 우리를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모든 것을 해명하려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굳이 떠들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이미 당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비밀 정원을 만드십시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나는 9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창밖나무를 바라보며 10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에는 교수도 어른도 노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쉬는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안쪽의 고요가 있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타인을 풍경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험담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그 사람의 말이 곧 당신의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향과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세계를 반영할 뿐입니다. 나는 제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상대의 말 속에서 당신의 전부를 찾지 마라.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비 오는 날 하늘을 탓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냥 그런 날씨라고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평온합니다. 노년에 접어들며 나는 자유를 다르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될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것, 인정받기 위해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하루아침에 몸에 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선택이 쌓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해명을 한번 줄이고 내일은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보십시오. 모레는 남의 칭찬이나 비난을 하루쯤 흘려보내보십시오. 그렇게 조금씩 중심을 안으로 옮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전보다 덜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남의 평가도, 오래된 경쟁심도, 비교도, 대신 나에게 남은 것은 조용한 확신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점점 나로 살아가려 노력했다는 사실. 그 노력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그 길이 조금 외로워 보여도 결국 가장 편안한 길이 됩니다.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허비할 것인가? 105해를 살고 보니 인생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파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름을 함께 올렸던 동료들의 부고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의 평가에 매달려 보내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장례식장에서 나는 종종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생전에 체면을 지키려 애썼던 이가 누워있고 조문객들은 잠시 슬퍼하다가 곧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순간 나는 냉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평판은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는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남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았는가? 남들이 좋아할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납득할 선택을 했는가?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포기한 꿈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직함도 재산도 명예도 힘을 잃습니다. 오직 나와 나 사이에 대화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을 바로잡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는 50이 넘어 처음으로 싫다는 말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괜히 모나 보일까 두려워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솔직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서 묻으십시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책임을 대신 져줄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의 평가에 당신의 하루를 맡기십니까? 나는 여러분께 거창한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선언을 권하고 싶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 나도 그들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책임의 회수입니다. 내 행복의 결정권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입니다. 남의 박수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박수가 멈췄을 때도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입니다. 남의 비난은 아픕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는 긴 세월을 돌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시품이 아닙니다. 남의 눈에 비추기 위해 진열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배를 몰고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선장이 육지의 구경꾼 소리에 흔들리면 배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키를 단단히 쥐고 있으면 파도는 거세도 항로는 유지됩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작은 선택 하나라도 당신의 기준으로 해보십시오. 남들이 입는 옷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을, 남들이 칭찬할 장소가 아니라 내가 쉬고 싶은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든 한 사람이 남기는 이 말을 가슴에 담아 주십시오. 인생의 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 선택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국 먼지처럼 흩어집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외면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선언하십시오. 나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살겠다. 그 선언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밖에는 두렵지만 맑은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십시오. 105해를 산 내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평온합니다.